안녕하세요. 오늘은 18세기 유럽의 판도를 뒤흔든 거대한 전쟁,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을 배경으로 한 보드게임 마리아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게 그냥 평범한 전쟁 게임이 아니고요. 한 여왕의 정말 처절한 생존 투쟁을 직접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요? 때는 1740년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고작 23살의 젊은 여왕 마리아 테레지아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당시 법으로는 여성이 왕위를 잇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주변에 굶주린 늑대 같은 군주들은 바로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의 영토를 집어삼키려고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게임의 핵심 구도가 바로 이거예요. 한쪽에서는 마리아 테레지아가 어떻게든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려고 발버둥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바이에른, 작센, 프랑스 같은 라이벌들이 이 기회에 오스트리아 제국을 한 조각이라도 더 뜯어먹으려고 달려드는 거죠. 그야말로 생존과 탐욕의 정면 충돌입니다. 자, 이제 플레이어들은 바로 이 역사적인 위기의 한가운데로 그야말로 폭풍의 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게임 마리아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그 막을 올립니다. 게임이 딱 시작되면 바로 이 사건이 터집니다. 프로이센의 야심과 프리드리히 2세가 가장 부유한 땅인 슐레지엔으로 예고도 없이 빵! 하고 쳐들어오는 거죠. 이 기습 공격 하나로 오스트리아는 순식간에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 게임 마리아테이가 정말 특별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플레이어 역할인데요. 단 3명의 플레이어가 각자 다른 강대국들을 맡아서 이 거대한 전쟁을 이끌게 됩니다. 자, 먼저 마리아 테레지아 플레이어는 당연히 오스트리아 군대를 이끌고요. 그리고 루이 15세 플레이어는 프랑스랑 바이에른, 이 연합군을 맡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레드리 플레이어가 이게 좀 재밌는데 프로이센하고 작센, 거기에다가 국본군이라는 세력까지 3개를 동시에 지휘해요. 각 플레이어는 보헤미아와 플랑드르라는 2개의 다른 지도 위에서 자기 세력을 움직여야 합니다. 네, 맞아요. 아마 지금 다들 똑같이 생각하셨을 텐데 이게 바로 이 게임의 가장 기묘하고도 천재적인 부분입니다. 프로이센을 맡은 플레이어가 동시에 오스트리아의 적이자 동맹이 되는 거죠.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이 국본군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프랑스를 견제하던 영국, 네덜란드 연합군인데요. 프로이센 플레이어는 한쪽 맵에서는 오스트리아랑 죽어라 싸우면서 동시에 다른 맵에서는 이 국본군을 이끌고 오스트리아의 동맹이 돼서 프랑스를 막아야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스스로의 적과 동맹이 되는 이 딜레마,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매 순간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줘야 할지 자기 자신과 싸우게 만드는 아주 영리한 장치죠. 자, 이제 누가 누구랑 싸우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럼 이제 어떻게 싸우는지 그 방법을 좀 들여다볼게요. 게임의 한 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턴은 크게 보면 5단계로 흘러가요. 먼저 손에 쓸 카드를 뽑고 그 다음엔 우리 군대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즉 보급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군을 움직이고 만약 적을 만났다? 그럼 바로 전투가 벌어지죠. 마지막으로 점령 같은 후처리 작업을 하고 턴을 마치는 겁니다. 18세기 전쟁에서 이 보급이라는 게 정말 중요했거든요. 이 게임에서도 그게 그대로 반영돼 있어요. 모든 장군은 자기 보급 부대나 본국까지 연결된 보급선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게 끊기면요, 그냥 매 턴마다 병력이 줄줄 새어나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약해지겠죠. 자, 이 전투의 시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엎치락뒤치락 하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처음엔 병력이 2배나 차이 나서 오스트리아가 완전 불리하죠. 근데 오스트리아가 숫자 10짜리 강력한 카드를 딱 내니까 순식간에 전세가 뒤집힙니다. 그랬다가 프로이센이 또 카드를 내면서 야금야금 점수를 깎아먹고 결국 다시 역전시켜버리죠. 단순히 병력 수만 믿고 덤볐다가는 큰 코 다치는, 정말 소에 땀을 쥐게 하는 심리전의 연속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진짜 재밌는 건 이게 그냥 치고받고 싸우기만 하는 게임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전쟁의 승패는요, 어쩌면 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치 무대에서 결정될 수도 있거든요. 이 게임의 정치 단계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겁니다.
동맹은 모래 위에 쓴 글씨와 같다. 정말 언제 누가 뒤통수를 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게임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작센의 배신인데요.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작센이 프로이센의 든든한 아군이었어요. 같이 오스트리아를 공격했죠. 그런데 프로이센이 전투에서 좀 지고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오라? 작센이 슬쩍 발을 빼더니 중립을 선언해버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스트리아가 정치 공작을 더 잘하면 이 작센이 아예 오스트리아 편으로 돌아서서 어제까지 동맹이었던 프로이센의 등에 칼을 꽂아버리는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정치 얘기가 나온 김에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선거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투표권을 돈이나 외교로 얻는 게 아니라 군대로 특정 요새를 점령해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총칼로 투표권을 뺏어오는 거죠. 여기서 이기면 엄청난 승점을 얻기 때문에 전장만큼이나 치열한 전쟁 싸움이 벌어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전쟁에서 대체 어떻게 이기는 걸까요? 다행히 마리아는 처음 하는 사람들을 위한 방법이란 좀 익숙해진 사람들을 위한 방법을 따로 마련해뒀어요. 입문 게임은 목표가 아주 깔끔해요. 프로이센이란 프랑스는 정해진 수만큼 요새를 점령하면 바로 승리. 오스트리아는 그냥 그들의 공격을 버텨내기만 하면 이기는 거죠. 아주 직관적이죠? 반면에 숙련 게임은 좀 더 복잡해요. 각자 가지고 있는 승리 마커라는 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없애야 하는데 이걸 제일 먼저 다 없애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입니다. 숙련자 게임이 깊이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승리 마커를 없애는 방법이 이렇게나 다양하거든요. 전투에서 이겨도 되고 요새를 점령해도 되고 아까 말한 황제 선거에서 이기거나 이탈리아에서 정치질을 잘해도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싸움만 잘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길로 갈지 나만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 대체 전쟁 게임이에요? 아니면 정치 게임이에요? 이 복잡한 게임의 정체는 뭘까요? 정답은 그 둘을 완벽하게 합쳐놓은 아주 특별한 생존 게임이라는 겁니다. 군사력만으로도 안 되고 외교만으로도 안 돼요. 이 모든 걸 동원해서 변화무쌍한 판세 속에서 그야말로 살아남아야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혼란한 18세기 유럽의 전장과 궁정을 모두 휘어잡고 위대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수많은 인물 중 하나가 될까요? 그 결과는 직접 확인해 보시죠.